1번으로 뽑혔는데 NBA에서 못 뛴 선수가 딱 2명 있습니다. 1픽으로 뽑힌 선수가 올스타가 되는 확률은 80%가 조금 안 되고요. 이 8픽 걸리면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8픽이 유별나게 로터리픽 사이에서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드래프트일 때는 15픽 한번 기대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제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버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바비큐 오늘은 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최현길 위원 그리고 소닉님, 석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8번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팬들을 또 이미 확보를 했고 욕도 많이 먹고 할 얘기는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이제 어깨는 무겁고 큰일 났다. 소닉님 괜찮아요? 되게 근데 신기했던 게 예. 격세지감을 좀 느꼈던 게 어. 최현이 처음 알았을 때 봤던 글이 그 조던의 환상을 깨자 뭐 이런 글이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옛날에. 그리고 저는 조던 안티로 알고 있었고 빌러셀을 고트라고 하실까 봐 사실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국지전을 약간 광역전으로 해서 진짜 조마. 첫 타부터 좀 폭파되거나 뭐 이럴까 봐. 근데 보니까 빌러셀 랭킹을 조금 내리셨어요. 그래서 조던을 약간 기우시고. 근데 제가 쭉 최현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예. 특정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고지신 정신을 좀 강하게 강조하시는 분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제 생각에 르브론 제임스가 한 20년 지나서 좀 잊혀져도 실버타운에서라도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평화받고 하면 이제 또 쉴드를 치실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두셔도 좋을 것 야, 같습니다. 우리 NBA 얘기하면서 온고지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줄 몰랐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트레이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드래프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종목이나 사실은 선수 잘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뭐 그쵸.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어느 종목이든. 그런데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꽝일 수도 있고, 야 이건 별론데 뭐 큰 기대 안 하는데 터질 수도 있고. 제일 생각나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마켈 폴치 때문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근데 이 선수 대학 때 플레이도 봤지만은 사실 론조볼이 저는 1순위감에 더 올린다라고 봤는데 론조볼의 아버지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미끄러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켈 폴츠뿐 아니라 이제 론조볼도 지금 부상으로 허덕이고 있으니까 이때 드래프트가 좀 아쉽다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 잘 뽑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꽝이다. 이런 생각난 사람 있어요? 뭐 1픽 흑역사는 되게 긴데 저는 아무래도 두 분이 현대 얘기는 해줄 것 같아서 또 고대사 전문답게 고대사를 준비해왔습니다. NBA 역사 시간입니다. 예예. 누가 있어요? 드래프트 1번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스타 보장성 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신인 아닙니까? 강대에서 네. 가장 잘하는 선수. 그렇지. 1번으로 뽑혔는데 NBA에서 못 뛴 선수가 딱 2명 있습니다. 뽑혔는데 못 뛰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NBA가 1946년도에 생겼죠. BAA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첫 번째 드래프트는 1947년 드래프트예요. 네. 그때 1947년도에 피츠버그 아이언맨이라는 팀이 텍사스 웨슬리언 대학 출신의 가드인 클리프튼 맥닐리를 뽑았어요. 클리프튼 맥닐리. 네, 근데 당시인 NBA는 지금 NBA와 위상이 다르죠. 여기 가가지고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리그였어요. 그래서 맥닐리는 NBA를 선택하지 않고 실업팀을 선택을 합니다. 필립스 66서스라는 실업팀을 선택해서 NBA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츠버그 아이언맨이 픽을 하나 날린 셈이죠. 두 번째로 안 뛴 선수는 1951년 드래프트에서 볼티모어 블리츠가 뽑은 브래들리 대학 출신의 가드인 진 멜키오레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대학 농구에서 뭐 올 아메리칸을 뽑힐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는데 드래프트를 받은 이후에 승부 조작에 걸리면서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역시 1번 픽을 그냥 날린 셈이 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역 기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역 연고 드래프트라는 게 있었어요. 테리토리얼 픽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연고 드래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번 픽보다 지역 연고 드래프트가 더 가치가 높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6화 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가 윌트 체인버린을 뽑은 것처럼 우리 지역의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더 가치가 있었거든요. 뭐 오스카 로버슨을 신시내티가 뽑은 거라던가 그런 것처럼 1번 픽보다 지역 픽이 더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빌러셀과 같이 트레이드가 됐었던 에드 맥컬리도 세인트루이스에서 뽑았었고 필라델피아 워리어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폴 하리진도 빌라도바 대학을 나와서 지역 연구에 뽑혔고
뭐 데이비드 부셔, 빌 브래들리 뭐 이런 선수들 다 보면은 지역 정보 드래프트가 없으면 1라운드 1번으로 뽑힐 선수들인데 지역에 있는 팀에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 테라토리얼 픽 때문에 먼저 선점이 되면서 뽑힌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NBA 초창기 얘기인가요? 이게 그 65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5년까지. 없어졌죠. 왜냐하면 65년 이후에는 NBA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67년도에 ABA라는 리그가 생기면서 이게 그 드래프트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소닉님. 저는 이제 랠리 버드 선수 드래프트 때부터는 이제 현대랑 비슷하게 드래프트 제도가 다 정비가 돼 있어서 78년부터 최근까지 한 45명 정도 되겠죠? 46시즌 정도. 요거를 이제 제 지인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갖고 요거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1픽이 그 잔혹사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1픽으로 뽑힌 선수가 올스타가 되는 확률은 80%가 조금 안 되고요. 78%. 올 NBA 팀 뽑히는 확률은 6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픽이고 이제 다른 픽들하고 정말 차원이 다르게 좋은 픽이 1픽이고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3픽이 좋아요. 3픽은 올스타 50%, 올르바 40% 정도고 누구 거르고 누구 요게 이제 2픽, 3픽이 제일 많아요. 조던 거르고 샘보이, 카멜로 거르고 다르코 밀리시치, 돈치치 거르고 베글리 뭐 이런 건데 2픽 선수들이 워낙 좀 임팩트 있게 망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망해가지고 이게 투자 심리로 해석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렌 바이어스라는 선수는 이제 2픽 뽑히고서 다음날 사망하기도 하고 제이 윌리엄스라고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1년 만에 커리어 끝난 선수도 있고 요새 와이즈먼이나 뭐 베글리나 뭐 이런 선수 같이 리그랑 좀 트렌드나 뭐 이런 걸 안 맞고 본인이 못해서 이제 좀 미진해진 경우는 차라리 뭐 그렇게 억울할 게 없는데 지금 뭐 선수 생활 불투명한 론조볼, 자바리 파커 십자인대 2번 끊어진 선수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큰 부상 걸려서 힘들어하는 선수들도 꽤 있었고요. 2픽에서 좀 임팩트 있게 망한 선수들이 많고 3픽에서 또 너무 잘 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2픽 걸리면 조금 긴장하는 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채톰그랜을 뽑았는데 프리시즌 첫 경기인가 아마 저기 무슨 연습 게임인가요? 프리시즌 전에 프리시즌 전에 무슨 연습 네, 경기하다 그냥 바로 렉 저기 게임에서. 중족골 부러지면서 이제 시즌 아웃 됐잖아요. 저도 그때 이 뉴스 듣자마자 이 픽이라서 망했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이 픽이 조금 함정 픽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말이 되게 아프다. 임팩트 네네. 있게 망한 이 픽. 그러니까 이게 사망 사고나 뭐 오토바이 사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냥 선수들이 못한 거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좀 굉장히 큰 사건들이 또 이 픽한테 많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8픽이 이 8픽 걸리면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8픽이 그 유별나게 로터리 픽 사이에서 안 좋아요. 9픽보다도 안 좋고 유별나게 좀 내려가는 픽이고 또 이제 스틸픽 신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20픽 넘어가서 이제 확률들 보면은 그냥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이거 올스타 기대하는 거 조금 어떻게 봐도 좀 힘들어요.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 데이터를 NBA 스카우트들도 알까요? 아니 뭐 너무 어려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수상 기록이랑 그냥 그 선수들 몇 면을 매치한 거니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고급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좀 신기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리고 15픽이 제 생각에는 좀 카와이 레너드랑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뽑혀서 굉장히 안 좋은 드래프트였거든요. 그 카와이 레너드 뽑힐 때 그리고 안테토쿤보 뽑힐 때 둘 다 1픽 감들이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카이리 어빙은 나중에 잘 되긴 했는데 그때 체드 포드가 이제 티어리스트 매길 때 슈퍼스타 감이 아예 없다 그랬었어요. 두 번 다. 근데 15픽에서 슈퍼스타가 하필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드래프트일 때는 15픽 한번 기대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석하님. NBA 1픽 잔혹사라고 하면 이게 빼먹을 수 없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퍼비스 앨리슨이라고 1989년에 그 1픽 닉네임을 그 팬들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같은 팀원들이 지어준 거예요. 이게 out of service purpose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서비스를 못 해주는 퍼비스다. 라는 이런 닉네임을 팀원이 붙여줬어요. 그 MIP를 받은 시즌이 있긴 있는데 딱 그때 빼고는 커리어 11시즌 동안에 많이 보여준 게 없는 선수예요. 89년에 퍼비스 앨리슨. 그쵸. 네. 89년에.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로컨디라는 선수는 이제 클리퍼스에 뽑혔죠. 클리퍼스는 안 그래도 그렇게 계속 부실했던 프랜차이즈인데 1픽으로 올로 워컨디를 가져가면서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1픽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바꾸려고 데려오는 픽인데 올로워칸디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드래프트 때에는 빈스 카타가 5위로 뽑혔고요. 그리고 노위츠키가 9위로 뽑혔고 폴 피어스가 10번째로 지명이 되어서 올로워칸디는 카터, 노위츠키 그리고 피어스가 이게 홀로페임 선수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더 저평가된 선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쳤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대평가가 좀 된 거네요, 그죠? 네. 근데 그때 드래프트가 정말 괜찮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뭐 마이크 비비, 라 프렌치 뭐 엄청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 아마추어 아쉬웠죠. 가지고 기록 가지고 뽑고 그때 모습 갖고 뽑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스카우트가 잘해야 되는 건데 클리퍼스가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뽑은 20세기 최악의 구단이거든요. 맞아요. 네, 최악의 짓을 한 거죠. 잘못했네. 센터들이 또 신체 조건이 좋으면은 또 이제 도박픽을 또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런 맞아. 심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누구 있어요? 센터들은 좀 망한 센터들이 좀 있어요. 음. 쿼미 브라운이 또 대표적이죠. 2001년 쿼미 브라운이 1픽이었는데 이 선수는 그 코비 옆에서도 울고 그리고 조던 옆에서도 엄청 혼나고 1픽 잔혹사라고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선수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쿼미 브라운. 쿼미 브라운 2001년에. 그렇죠. 네. 그때 그 드래프트가 그 고등학교 선수를 막 뽑을 때인데 맞아요. 빅맨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kwa미 브라운 외에도 뭐 에디 커리라던가 타이슨 챈들러 파워가솔. 네. 네. 다 그렇게 생각보다 잘 하지는 못해요. 파우가솔이 오히려 잘했지. 네, 그러니까 가솔도 그때 네. 뽑혔구나. 네네. 3픽이었습니다. 역시 3픽. 맞아요. 좋은 픽입니다. 3픽이 좋은. 네네. 2픽이 그때 에디 커리였는데 오히려 타이슨 챈들러가 4픽이었죠. 챈들러가 챈들러가 2픽이고 네. 커리가 4픽. 4픽이었습니다. 가솔이 그때 2픽이 아니어서 잘했네, 잘했나 그럼, 보다. 오히려. 그렇죠. 3픽 뽑는 팀들은 약간 순리대로 뽑는 것 같아요. 이제 내려온 선수 뽑는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2픽을 가진 팀들은 약간 1픽을 뺏긴 거에 대한 보상 심리, 약간 홈런을 그래서 더 노리는 듯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큰 기대 안 하고 뽑는 게 3픽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제일 잘하는 선수 뽑는 것 같아요. 근데 니즈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일 좋은 선수 뽑게 그 순위면 좀 그렇게 투자 심리가 가지 않나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펠라일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드래프트는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 뽑는 게 드래프트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드웨인 웨이드를 뽑을 때 사실 드웨인 웨이드가 필요한 픽이 아니었는데 드웨인 웨이드 뽑았는데 굉장히 잘 뽑은 픽이거든요. 그걸로 마이애미가 3번을 우승했으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는 드웨인 웨이드를 뽑을 때 포지션도 애매하고 이미 그 포지션에 있는 뭐 커런 버틀러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왜 뽑을까 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으니까. 네. 저는 조금 놀라운데요. 그 위원님이 마켓 경기 중계하셨죠. 그때 봤는데 너무 잘해서 얘는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잘해서.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지금이랑 메타가 달라서 네네. 사이즈가 사실 슈팅 감치고 좀 작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그게 그렇게 좀 볼 수도 단점이었거든요. 있죠. 그래서 네. 포인트 가드로 변신을 시켰는데 네. 그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제 기량이 있는 선수는 그래서 어디 선수는 가든. 다르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하필 드웨인 웨이드라고. 중계하신 경기에서 너무 잘해서 트리플 더블 했을 거야. 근데 이 정도는 뭘 시켜도 좀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저평가 받는 게 되게 이 선수가 무조건 요즘 잘할 것 메타에서도 같았거든요. 네. 높은 픽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외곽이 네. 좀 약하고 사이즈가 좀 작고. 2번, 3번으로는 충분히 자격 있지 않나 했었는데 2번 위험하다며요. 그러니까요. 5번도 괜찮게 나오네요. 표해 보니까. 자, 또. 2006년에 이제 안드레아 바르냐니 선수가 뽑혔는데 제가 저번 회차 때 얘기했던 게 드래프트 픽도 약간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비츠키가 하도 잘하니까 이제 유럽에서 슈팅이 가능한 빅맨들을 되게 높게 평가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수혜자는 솔직히 이제 바르냐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똑같은 드래프트에 그 알드리지가 2번 픽이었고 론도가 21번째 픽이었고 라우리가 24번째로 이제 지명이 된 드래프트였어요. 바레나니는 이제 10개 시즌 동안 커리어 동안 이제 14.3점, 4.6 리바, 그리고 1.2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딱 한 시즌 21.4점 그리고 5.2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1픽에서 바라는 그런 위상이랑 그런 경기력이 전혀 안 나왔다고 평가가 되는 기대만큼의 선수예요. 결과는 아니었고. 그쵸. 네. 오케이. 또 더 있죠. 더 있죠. 2007년 2007년 그렉 오든, 두 번째 픽이 케빈 드란트, 세 번째 픽이 알 홀포드, 네 번째 픽이 마이크 콘리, 그리고 일곱 번째 픽이 조아킴 노아. 그렉 오든이
저평가가 되기엔 너무 아쉬운 선수예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단장이고 다시 돌아가라면 무조건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이제 항상 드래프트 중에 괜찮은 애 나오면은 패트릭 유잉 이후에 최대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사실 그때 그 오하이오 주립 때 1학년이었는데 파이널 4를 치르면서 손을 다쳤어요. 오른손잡인데 왼손밖에 쓸 수 없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붕대를 감고 결승에서 만난 게 플로리다 대학이었는데 NBA에서 만나게 되는 알 호퍼드, 조아킴 노아를 상대로 압승을 거둡니다. 그 누가 봐도 그래 오늘 뽑았겠지. 네. 손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 선수가 포틀랜드에 뽑혔다라는 거예요. 포틀랜드는 그런 저주도 많고 그쵸. 이 선수가 다쳤을 때 관리를 정말 못해줬어요. 예, 이 선수가 다쳤을 때 조엘 엠비드도 비슷하게 다쳤지만은 나중에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다쳤을 때 관리를 너무 못해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의료 시스템이 여기 포틀랜드가 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커리어 엔딩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1순위로 뽑았으면 구단에서도 특별 관리를 해줬을 만한데 제 의원은 지금 뽑아도 그레고든을 뽑는다. 그렇죠. 무조건. 소닉도 그때는 너무 당연했어요. 당연한. 저도 좀 아쉬웠었어요. EP 걸려가지고. 다행히 근데 듀란트라서 결과적으로 훨씬 성공을 했죠. 어쨌든 또 있죠. 2013년에 앤서니 베넷 4년밖에 못 뛰었는데 4.4점, 3.12바 그리고 0.5어시라는 그런 커리어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드래프트가 약간 약한 드래프트라고 이제 아까 전에 소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한 드래프트였는데 이제 15번에 그 아데토쿠프가 나오고 그리고 27번에 루디 고베어가 나온 그런 드래프트였어요. 제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버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4시즌밖에 못 뛰었다고요? 맞아요. 네. 부상? 실력. 실력? 네. 이런 얘를 느낌? 뽑지 이런 느낌. 그런데 그 목드랩이 1픽 후보가 7명 정도 바뀌고 막 후보가 그랬었어요. 없었어. 막 맞아요. 알렉스 되게 레이라든지 약한 지금 와도 이렇게 성공 못한 선수들 코디 젤러 뭐 진짜 뽑을 사람 네네. 없는. 그럼 드래프트여서. 13년 드래프트는 1픽이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한 드래프트들이 유독 약한 드래프트들이 있어. 있는데 있어. 제가 그 어빙 드래프트도 굉장히 좀 파업 때문에 좀 많은 선수도 안 나오기도 했고 그때 이제 어빙이랑 제러드 썰린저 KBL에서 우승시켰던 그 선수랑 이제 1픽 다투고 했었는데 제가 어빙 스카우팅 리포트를 약간 긁어왔는데 어빙은 스타가 될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는 아마도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리그에 있겠지만 슈퍼스타 레벨까지는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다. 데릭 윌리엄스나 브랜든 나이트를 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어빙을 선택할 것이다. 뭐 요 정도의 굉장히 미지근하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체드포드요. 포즈 나는 네네. 그렇게 포드가 하지 썼어요, 않고 그거? 네네. 나는 그 카이리 어빙 네. 당연히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유력한 후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큰 픽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굉장히 스타가 됐죠. 요런 드래프트의 1픽들 평가를 보면은 그 스케일 점수라서 이제 점수 매기잖아요. 그게 이제 엘리트 레벨이 없는 드래프트도 꽤 있어요. 2011년, 2013년 뭐 빼고도 올스타 될까 말까 하는 선수들 뭐 있나 없나 뭐 그런 드래프트들도 있는데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누군가 또 선수가 나옵니다. 오히려 하위 네. 픽에서 이번 네. 드래프트도 그렇잖아요. 이번 드래프트도 꼭 사실 나옵니다. 1번이 네. 누군지 몰랐고 네네. 뭐 대여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네. 막 월별로 나오는 ESPN 그 목 드래프트가 막 1위가 계속 바뀌었어요. 막 이샤시에 뭐 어쩔 때는 네. 콜리어 막 사르 계속 바뀌었는데 맞아요. 네, 그만큼 뽑을 애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또 있죠. 네, 2016년. 2016년은 벤 시몬스 첫 번째로 지명된 드래프트인데요. 네. 2픽으로는 브랜든 잉그램이었고 3픽은 제일런 브라운 그리고 7픽은 자말 머레이 그리고 11픽은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픽이 된 그런 드래프트예요. 벤 시몬스는 들어와서 정말 좋은 그 활약을 보여줬어요. 올스타도 하고 그리고 올 NBA도 있죠. 네, 그리고 올 디펜시브 팀도 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루키 오브 더 이어도 얻은 선수인데 근데 벤 시몬스를 뽑은 이유는 벤 시몬스가 지금 벤 시몬스를 보고 약간 이 리스트에 넣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벤 시몬스는 필라델피아의 시몬스가 전혀 아니죠. 가면 갈수록 슈팅 실력도 떨어지면서 슈팅 아예 안 던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은 슛 없이도 되게 효율적인 선수다. 그 당시에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점점 가면서 벤 시몬스를 데리고 우승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 그 감독이었던 닥 리버스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었죠. 그 후로
벤 시몬스는 리커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트레이 영 상대로 레이업을 포기한 그런 장면도 있었고 벤 시몬스가 이 심리적으로 많은 그 문제들이 이렇게 쌓이고 등 부상도 그 약간 겹치면서 멘탈이랑 몸이랑 같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코트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사실 사기 캐릭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2m 8cm인데 포인트 가드 보면 막 수비도 엄청 잘하고 패스 잘하고 그 사이즈로 몰고 이러면 뭐 르브론처럼 막을 수도 없는데 맞아요. 레이업 막 왼손잡이에 넣고 막 이러는데 플레이오프가 되니까 슛이 없으니까 약점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고 수비가 그냥 그걸 노려버리니까 이 선수가 그냥 멘탈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스 같은 게 걸려가지고 슛을 던져라는데도 안 던져. 찬스가 나도 못 그러면서 던지는군요. 지금은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입수나 멘탈적인 부분이 꼭 신인급한테 오는 게 아니고 베테랑한테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하면서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입수 와요. 여기서 입수가 온다고 여기서 하던 대로 해야 돼. 또 있어요? 네, 2명 더 있습니다. 2명 더 있어? 네. 다행이다 2명만 있어서. 2017년에 아까 전에 얘기한 마켈 풀츠. 예, 이 선수도 필라델피아로 간 선수인데 그 드래프트 때 이제 테이텀을 놓쳤고 그리고 폭스가 이제 5번째 픽으로 지명이 됐고 마케는 이 7번째, 도노번 미첼이 13번째, 그리고 뱀 아데바요가 14번째인 괜찮은 드래프트였어요. 근데 풀츠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선수고 그리고 수비력이 그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넣기에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버스트라는 그런 타이틀을 벗어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명 더 남았습니까? 네, 마지막 선수입니다. 2018년에 디안드레 에이튼. 디안드레 에이튼은 이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결정을 한 게 뒤에 뽑힌 선수. 뒤에 뽑힌 선수들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3픽이 돈치치. 진짜 이 역대급 올타임 랭킹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3픽에 뽑혔고 그리고 5번째는 트레이 영. 11번째로 뽑힌 선수가 길즈스 알렉산더 그리고 33번째가 제일런 브런슨. 디안드레 에이튼은 전혀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버스트라고 하기에도 정말 애매한 선수인데 뒤에 온 선수들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리스트에 넣긴 했는데 에이튼은 피닉스가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고 이번에 그 피바 인터내셔널 그 농구를 봤을 때도 에이튼은 정말 괜찮은 활약을 해줬어요. 아직 미래가 창창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럼. 네네네. 써닉님 뭐 생각나는 근데 우리 주제가 드래프트니까 벤 시몬스가 제가 봤을 땐 재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드래프트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루키 계약 안에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서비스 타임 그 FA 계약하기 전까지 그때 얼마나 싸게 잘 뽑아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벤 시몬스는 픽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이걸 뽑았다고 후회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필라델피아가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슈퍼스타 제임스 하든을 데려오는데 결국 SS로 쓰였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였으면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가 또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시몬스가 3년 차에 올 NBA까지 들어간 선수였기 때문에 이미 빅네임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빅네임을 데리고 올 수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드래프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루키 계약 안에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연봉이 저렴한 상태에서 잘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풀츠 같이 이렇게 진짜로 좀 잘 안 된 픽보다는 벤 시몬스 같은 픽은 저는 필라 입장에서는 그게 있어서 이제 연성을 했다고 만약에 하든으로 우승을 했다거나 뭐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픽 입장으로는 되게 그럭저럭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돌아가라면 네네. 전 무조건 벤 시몬스. 맞아요. 네. 결과가 네. 달리 나와서 그렇지. 에이튼 같은 어. 경우에는 저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돈치치라고 생각을 했고 뭐 돈치치가 안 되면 저는 트레이 형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네. 무조건 돈치치였어요 그 드래프트는. 근데 에이튼을 또 걸을 수 없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달릴 줄 알고 운동 능력 때는 2m 13cm. 게다가 애리조나 대학 출신. 사실 그 멤버에서 필요한 픽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뽑은 거죠. 뭐. 그 네. 2m 13cm에 40인치인가? 맞아요. 네. 1m를 뛰어요. 와우. 근데 누가 안 뽑겠어? 그렇지. 그래서 대학교 3점도 넣었어요 이 선수가. 그 사기인데
뒤에 뽑힌 선수들이 더 잘하니까. 그때 만약 안 뽑았으면 또 안 뽑았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이 선수 데리고 파이널도 한번 갔고. 근데 에이튼이 마음 아프다고 하기에는 그 뒤에 뽑힌 분이 많이 안 좋아서. 뒤에 뽑힌 선수 마음이 네네네. 뒤에 베글리 뽑힌 뽑은 선수 아니고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뒤에 뽑힌 분이 아 저희 그 베글리보다는 네. 저 배우를 진짜 응원했었는데. 저는 베글리를 직접 봤었거든요. 네네. 듀크 대학 도서관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힐 뻔해가지고 걔가 나한테 인사했었거든요. 농구하는 거 본 게 아니고. 근데 착하더라고. 착한데 농구를 못하는 거지 뭐. 아직 살아남아 있어서 계약도 받고. 근데 제일 심각한 선수는 사실 와이즈먼 선수죠. 지금 인디애나에서 미니멈인데 부분 보장 계약이더라고요. 이거면 거의 투웨이 선수들 뭐 KBL 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여기 NBA 잠깐 계약했을 때랑 그렇게 조건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못해서 벼랑 끝까지 몰린 것 같은데 이런 픽은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 분 말씀 나눈 거 보면 앤서니 아마추어 농구와 NBA 농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그렇죠? 그때 뽑을 때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 네네. 이유 없이 뽑은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984년 NBA 드래프트가 뭐 황금 드래프트다 그러는데 2번을 뽑은 포틀랜드가 샘 부이를 뽑았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샘 부이가 대학에서 부상당하기 전에는 뭐 2m 16cm에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서 들 정도로 엄청난 선수였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한 팀에서는 게다가 포틀랜드가 당시 데리고 있었던 자원을 보면은 그 클라이드 렉슬러가 있는데 동 포지션에 마이클 존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팀은 센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찰스 버클리 뽑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화도 있죠. 근데 조단을 뽑아서 드렉슬러 트레이드 시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근데 돌았었죠. 드렉슬러가 충분히 잘할 거라고 봤을 거고 조단이 그만큼 잘할 거라고 못 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결과론이 운이 많아요. 있다면 만약에 그렇죠. 다 네. 결과론이지. 근데 그때는 동전 던지기로 그 동서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휴스턴이 2번이고 포틀랜드가 1번이었으면 포틀랜드가 하킴 올라주만 뽑고 2번이 마이클 조단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스포츠에 어느 종목에나 해당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면자 붙여서 안 되는 거 없다고. 네네. 뭐뭐 했더라면 그때 누구를 뽑았더라면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픽이 곧 성적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나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인데 이게 운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올해 1순위가 자카리 리사세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샤시가 중간에 다시 뛰어나왔고 1번으로 뽑힐지 드래프트 당일까지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 사이즈 괜찮고 슛도 있고 뭐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 여전히 물음표. 그 북한님. 리셋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슈팅이라 생각하는데 저번 시즌 그 외곽에서 42.4%의 그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프랑스 리그에서는 최고의 슈터 중에 하나였어요. 슈터뿐만이 아니라 슬래셔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커터로서 1.27 ppm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이제 코너로부터 들어오는 그 본능적인 컷 타이밍은 NBA에서라도 상위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이제 덴버에서 요키치가 하이포스트에서 공 잡았을 때 그 에런 고든이 컷하는 것처럼 이 선수는 수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2번부터 4번까지 포지션을 막아내면서 그런 다재다능함도 빼놓을 수 없고 온볼 수비도 사이즈에 비해 뛰어나고 로맨으로서 코트를 보면서 이제 알맞은 타이밍에 빅맨을 태그할 수 있는 높은 수비 IQ를 자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리샤세는 요즘 얼리 오펜스를 추구하는 현대 농구에서는 그 포워드 빅맨이 꼭 가져야 하는 스킬, 그 수비 리바운드 후 속공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큰 사이즈에 속공 상황에서 막 비하인드 백과 파운드 드리블 같은 좋은 핸들링도 보여주는 모습이 종종 보였어요. 프랑스 리그에서. 빅터 웬바냐마는 내가 본 선수 중에 가장 재능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을 만큼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물론 이제 약점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루키들이 다 거의 다 이런데 그 프레임이 좀 더 탄탄해져야 돼요. 현재 그 몸무게가 88.5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애틀란타에서 트레이 영의 이제 유세지가 되게 높은 선수잖아요. 리사셰가 그 부족한 볼 핸들링 능력이랑 그 샷 크리에이션을 트레이 영이 거의 다 맡아주면서 리사셰는 그냥 이제 컷 제대로 해주고 캐치앤슛 잘 잡아주고 3&D 역할을 해주면서 일단 루키로서는
그 아틀란타에 잘 어울릴 수도 있는 선수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끝으로 이제 드래프트와 관련된 이야기들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올해 같은 드래프트면은 차라리 1번을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여기 한 4, 5번쯤 안 받아서 스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올해 드래프트에서 신인왕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퍼듀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2위로 가겠습니다. 저도 제 1위 같은 게 오히려 더 잘 뽑은 것 같고요. 스테판 캐슬이나 저는 리드 셰퍼드 이런 선수를 뽑은 게 오히려 1번 아니더라도 잘 뽑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따라서 1번 픽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즌 끝나고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누가 신인왕이 될지. 어쨌든 드래프트 픽 순위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참고로 농구는 아니지만 야구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야구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가장 많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양 회장, 두산의 양의지 선수는 참고로 신인 때 8라운드로 입단했다. 요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화 드래프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재미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